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 주죠. 두 주에 한 번씩 모시니까 지지난 주에 백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막판에 다시 백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혹시 어제 김종혁 위원장과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요? 직접은 못 들었고 예.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특히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 어제 비대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해가지고 뭐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 발간할 건지 말 건지는 특위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비대위원들의 생각은 전대 이후에 발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두 가지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특위에서 결론 내렸습니까? 예, 어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제가 고정이라 김정부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공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데요? 예, 어제 천안이었나요? 네. 합동 유세 네. 보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예. 저희 당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과열을 넘어서 이거 너무 뜨겁다. 누군가는 여기서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 후로 그렇습니다. 미루기로 한 겁니까? 총선 백서는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당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쓴 겁니다. 수천 명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당의 개혁안들 그리고 총선에 있었던 일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른 전당대회 일정 그리고 총선에 우리가 참패한 총선에 총괄 책임을 졌던 선대본부장이 전당대회 출마라는 이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총선 백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더 이상 공정성 때문에 이 수천 명의 입장과 백서 위원들의 노력이 물거품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6말 7초 발표였습니다. 6말 7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아직 지난 뭐 한 열흘 동안 빨리 발간해라. 절대 발간하면 안 된다. 라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문자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가 나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백서 안에 4명의 후보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련 좀 이따 질문 네. 드리고 지금 그러면 전대뒤로 미루기로 최종 결정을 받다라는 말씀은 네. 특위위원장의 그 단독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위위원들이 다 의견을 모은 결과입니까?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몇 개를 좀 확인을 했고요. 예. 특위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의결을 하셔서 저에게 발간 시점을 위임해 주신 상태입니다. 위임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결정이 저의 권한인지 비대위의 권한인지 예. 제가 좀 고민이 되었고 뭐 당원 당규도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결정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게 어제 뭐 비대위의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그러면 했고. 전대 뒤로 미루기로 했으면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예. 전대 뒤에는 반드시 발간한다 이 말씀이실까요? 예, 전당대회를 마치고 즉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전대 끝나자마자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뭐 1.1획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안 바꾼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김종혁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특위위원이시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장님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더 이상 분란이 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또 특정 후보에 대한 기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한동훈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종혁 위원장은 내용이 좀 과대 포장돼 있다. 세간에 알려진 게 그러니까 이건 뭐 제 표현입니다. 김종혁 위원장 표현은 별거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네, 저는 별거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스포일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저는 특정 캠프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책임은 권한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네. 무조건 옹호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직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김정일 위원님을 존중합니다만 18인으로 시작했고 지금 14분의 백서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할 말이 없어서 말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백서의 공정성 그리고 총선 백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진정성 그리고 수천 명의 당원들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까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뭐 그분의 자유겠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백서 위원들의 불편함도 있다. 근데 어제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 취지와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백서 대응의 그 골간이 용산 책임론이 상당히 그 더 비중이 있고 한동훈 책임론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게 기술돼 있다라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고 뭐 공약은 누가 만들었고 네. 여의도 원고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당정 관계 예.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백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지난주에 결정했던 문자 논란도 상세히 기술해서 그 이른바 문자 1심 논란도 그렇습니다. 기술이 돼 있습니까? 기술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초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른바 사천 의혹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에서 제기된 거 이것도 혹시 기술이 됩니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일, 예. 그다음에 지역구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일은 상당히 소세하게 기록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읽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술은 되는데 발간은 전당대회 뒤로 미룬다. 예,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 당의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 어제와 같이 의자 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확인차 그러면 요 관련은 요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령 만약에 당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대표의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백서 발간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그런 일 발생하면 뭐 제 직을 걸고 예.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당대회 직후에 발간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의원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어제 천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 심경이 어떠십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으면 다 구속이죠. 그렇죠. 예, 의사당에서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죠. 네. 예. 우리 보수 정당이 주먹 써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와버렸을까? 전당대회를 이 갈등의 대결장으로 만든 것은 거기서 의자 던진 분들의 책임도 있지만 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탓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총선 참패 이후에 예. 원인, 책임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네. 무리수가 있었고 예. 엇박자가 났고 또 패배한 분들, 승리한 분들의 감정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감정이 날카롭게 선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들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전에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어대안이라는 주장은 트루먼쇼에 사는 분들의 주장 같다. 어대안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김종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어대안 현상이 더 강화된 것처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김종혁 위원장은 정치인인데 자꾸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래도 저는 뭐 세계은행 출신인데 돈 바꿔주지 않거든요. 예, 아무튼 어떻게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대안이 있었다면 의자 던지고 그런 일 발생하지 않죠. 그냥 일방적이고 뭐 해보나 마나 아니냐. 네. 뭐 이런 방송 토론 못하러 하냐. 그냥 빨리 끝내자 일 텐데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합으로 가는 하나의 진가. 네, 그리고 그 네 현상이다? 명의 후보 모두 뭐 압도적 우위를 얻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네.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부터락도 오늘도 아마 방송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후보 모두 온도를 좀 낮추고 네 후보 모두 사과의 말씀 한마디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명 모두 그렇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의원님이 진단하는 판세는 1차에서는 안 끝난다.
제가 만약에 1차에서 끝나면 저는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제가 아직 국민의힘 핵심에 있지 않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좀 있으면 밝혀져요. 23일이 전당대회라. 네. 근데 네. 제가 이 질문도 몇 분께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면 전당대회 끝나고 화합이 되겠느냐. 사실상 심리적 분당이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니 뭐 자폭이니 자해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나중에 이거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처는 남을 것 같습니다. 남겠죠. 네.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우리 진영끼리 싸우는 거고 저도 마포갑에서 경선을 치러봤는데 예. 후유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중진분들, 원로분들, 지도부 분들께서는 누가 되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분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확실한 영역이니까. 그것만 확실하네요. 예. 저는 인선에 있어서 네. 좀 당평책을 쓰셨으면 좋겠다. 당평책을. 네.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여의도 연구원장, 사무총장, 정책의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편 그야말로 농공행상으로 그칠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당평책을 좀 써서 화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내지 안 되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존에 손을 먼저 놓는 사람이 예, 먼저 침몰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임기가 아직 3년, 거의 3년 남았죠. 예, 남은 정권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권력이 성공한 사례는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지금 상황상. 따라서 새로운 권력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저는 이 점이 가장 아쉬운데 몇몇 후보들께서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갈 욕심까지 있는 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말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개혁안들 백서에도 수많은 개혁안이 있는데 이거 다 실천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거 하는구나 라는 색안경이 바로 들어오고 견제가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대통령과 엮여있는 고리를 잘라내겠다. 이것처럼 위험하고 이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뭐 유포자를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렇게 3일천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끌어내려 버리는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요지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낭설인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원희룡 후보 김옥균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예. 뭐 글쎄요. 그건 다 그냥 여의도발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당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은 당 대표를 한 방에 날린다. 그거는 좀 과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의 판단은 냉정할 것이다. 냉정할 것이라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선출된 당 대표가 과연 낮은 당의 지지율을 올라갈지. 예.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국민적 평가는 금방 내려질 거다 이렇게. 금방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뭐 1년 안에 평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SNS 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 제가 참으로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SNS 중독입니다. 네. 너무 SNS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놀란 게 프랑스를 비롯해서 소위 우리나라보다 진보적인 나라들조차 휴대폰 금지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SNS 사용 학교에서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앞다투어 영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학교 현장에서는 인스타 등등 뭐 이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교육에 그리고 인성 개발에 상당한 방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독을 막기 위한 법률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금지한다 혹시 이런 요지입니까?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원성이 엄청날 것 같은데. 예, 돌맞을 각오하지만 예. 그게 기성세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교육부도 긍정적이시고 음. 또 지난주 있었던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설마 민주당이 SNS 중독을 막자는데 반대하시겠습니까? 발의 그거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조만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 찬성하십니까, 김종관 선생님? 전 질문 빨리 드려야 되니까. 법사위에서 벗어나셨잖아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요즘 법사위 관전평이 어떠십니까? 일단 한 귀는 교육에 있고 한 귀는 법사위에 있네요. 그래요? 예. 그 탄핵청원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때 국민의힘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희가 참여한다고 아직 안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참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참여를 안 하면 야당 독판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라고 하죠, 뭐. 그래요? 네, 저는 분명히 네. 그 하면서 음.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주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그게 완벽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들어가 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네, 지금 뭐 브레이크 없는 엑셀만 있는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한번 운전해 보시죠. 목적지까지 잘 가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탄핵청원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불법이란 논리를 떠나서 예. 네, 정치적 불법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